자, 등차 수열에 이어서 등비 수열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개념을 익혔는데, 등비는 이제 비가 일정해. 비라는 거는요, 이제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었을 때 그 몫이 다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수열도 본 적 있을 거야. 어때? 전에 있는 항에다가 2배씩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항들을 만들어냈지? 그래서 2에서 1 나누면은 몫이 2고 4에서 2 나눠도 몫이 2고 계속해서 몫이 2 나오죠. 이런 관계를 등비수열이라 해요. 자, 같이 적어봅시다.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 하는데요. 앞으로는 공비는 소문자 R로 표현을 할게요. 여기 오른쪽 좀 비워줘. 등차 수열 공부할 때 첫째 항은 A로 넣기로 했거든? 똑같아. 등비 수열도 첫째 항은 A로 둘게. 그래서 이쪽에 좀 써볼게. 첫째 항을 A로 놨을 때 둘째 항은 이제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내면 돼. AR. 셋째 항은요, 둘째 항에다 R을 곱하면 되거든요. AR의 제곱. 네 번째는 A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수열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요? 앞에서는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은 수를 공차를 더해가지고 만들어냈었거든? 여기는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은 수만큼 공비를 곱해서 만들어냈으니까 AR의 n-1제곱이 돼요. 등비수열 A에는 AR의 n-1제곱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곱해진 일정한 수가 공비예요. 다음 2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일반적으로 정의하시오. 자, 첫 번째 방법은 일반항으로 정의를 할게요. A에는 AR의 n-1제곱이다.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단어에서 이 부분을 공부할 건데 귀납적 정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한 관계식을 이제 점화식이라는데요. 그 점화식 가지고 정의하는 거를 귀납적 정의라 해요. 이웃하는 한 관계식이 뭐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거래. 그리고 첫째 항은 a랑 같대.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하거든요. 나중에 또 할 거야. 그 점화식 가지고 수열을 정의한 거를 귀납적 정의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첫 줄만 정확히 알고 있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등비중앙. 등차 중앙처럼 등비중앙도 존재하거든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0이 아닌 세수. A, B, C에 대하여 B를 등비중앙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중자야. 등비수열을 이루는 가운데 항을 의미하는데, 자, 등비수열 만족하면요, B에서 A를 나눈 값과 C에서 B를 나눈 값이 같아요. 이걸 정리하면 B제곱은 AC다. 즉 B는 뿔마 루트 AC다 하고 나와요.
이를 일반화하면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등비 수열일 때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습니다. 등차에서는 가운데 거 2배가 앞뒤 합과 같다 했지? 이번엔 가운데 거 제곱이 앞뒤의 곱과 같아. 다 됐나요? 다음 4번. 자, 등차, 등비, 조와 중앙 사이 관계식을 쓰시오라 나와 있어. 이 부분도 역시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우리가 다 다뤄본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세 수가 있고요. 셋 다 양수가 있어요. 양수일 때 2분의 A 플러스 C, 얘가 일반적인 평균이에요. 얘가 뭐였니? 등, 차, 중, 항. 다음 루트 AC, 얘가 뭐였니? 등비중항 중에 양의 제곱근이죠. 등비중항. 다음 조화중항에서 이런 거 했었거든. A 플러스 C분의 2AC. 그래서 크거 나왔다, 크거 나왔다.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 산술기압 평균 기억하지? 거기서 나온 거야. 이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제2항이 9고 제5항이 243인 등비 수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항 A2는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예요. 얘가 9. A5는 AR의 4제곱이 돼. 이 값은 243. 아래 있는 식에서 위에 식을 나눠줘 보자. 그럼 R의 세제곱이 27이 되고 R은 3이죠. AR이 9라 했으니까 A는 3. 그렇게 어렵지 않죠? 등차중을 한번 하고 와서 거의 비슷한 꼴이거든. 그때는 여기는 곱. 이 수열은 제 몇 항이 729가 되니요. 자, 일반항 구해볼까요?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한 거라 했어. 얘가 729다. 즉 3의 n제곱은 729를 소인수분해 하면 3의 6제곱이거든. 아, 6번째 항이군. 제6항. (3번)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네요. 3의 n제곱이 만보다 커지게 되는 n 찾읍시다. 양변을 상용 로그 취해 주시면요. 앞에 로그 붙이란 얘기야. 그러면 n 로그 3이 로그 만은 4잖니. n은 로그 3인 0.4771분의 4보다 크다. 얘가 대략 8점 얼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값보다 커야 하니까 9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게 돼요. 번도 등비수열을 활용해서 성질을 찾아보는 거거든. 같이 해볼게요. 6번. 자, 수열 로그 AN이 등차 수열일 때 수열 AN은 등비 수열임을 보이라 했어요. 자, 로그 AN이 등차 수열이면은 등차 중앙의 성질을 활용하면 되거든.
로그 AN과 그 다음 항은 로그 AN 플러스 1, 마지막은 로그 AN 플러스 1라 두자. 로그 AN 이 자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의 합과 같다라는 등차 중앙의 식이 성립하게 되거든. 우리 로그 연산에서 지수는 앞에 곱해진 상수는요 지수를 올릴 수 있다 했잖아요. 로그 AN 플러스 1의 제곱은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 곱과 같다 했어. 로그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겠네.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등비 수열을 만족하게 돼요. 세 개의 인접한 세 항이 로그에서 로그를 씌웠을 때 등차면은 진수끼리는 등비수열을 만족하게 돼요. 8번.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또 이 세 수는 등비수를 이룰 때 xy 값을 구하라고 했어. 세 개 수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으로 식을 세워주세요.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 했으니까 첫 번째 가운데 수의 2배가 앞뒤의 합과 같다. 즉 y는 2x-8이 되고 두 번째 가운데 수의 제곱이 앞뒤의 곱과 같다. 둘을 연립해볼게. y 대신에 2x-8을 넣어줄게. 뭐 이상한데? 저 틀린 것 있나요? 응? 아, 64. 그럼 x가 1과 16이 나오거든요.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6이 되고 x가 16이면 y가 24가 되는데 둘 다 양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16과 24예요. 등차 수열 공부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중항, 그다음 등차 수열 합공식 이 세 가지를 알아봤었거든. 등비도 마찬가지야.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중항, 가운데 항의 제곱이 앞뒤 곱과 같다. 이번 세 번째로 등비 수열의 합공식 알아볼게요. 과정이 좀 깁니다. S에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 했죠. 등비 수열이니까 자 나를 해보자.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점점점 ar의 n-2제곱 ar의 n-1제곱.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할 때는요. 양 끝에 쭉 둘씩 짝지어가지고 합이 항상 일정하다로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끌어냈거든? 근데 여기는 이게 안 돼.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 양변에 r을 곱할 거야. 근데
수를 나열을 할 때, 자, R을 곱하면, 첫 번째 항에 R 곱하면 AR이지, 바로 밑에 쓰지 말고 한 칸 오른쪽에 써줄래? 자, A에다 R 곱하면 AR이죠. AR에 R 곱하면 AR 제곱이죠. 이렇게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써주세요. AR에 n-2제곱에 R 곱하면 AR에 n-1제곱. 자, 마지막 AR에 n제곱. 자, 이 식을 변변 뺄 거야. 그럼 SN에서 RSN을 뺐으니까 1-R 배의 SN은 다 사라지게 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만 남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SN이잖아. 그럼 양변을 1-R로 나눠야 하는데 그 전에 나눗셈은 함부로 하면 안 돼. 1-R이 0이 아니어야 나눌 수 있어. 즉 써줘야 돼 또. R이 1이 아니면 넌 0이 아니니까 양변을 1-R로 나눠줘도 돼요. 그럼 A하고 위에 묶을게요. 근데 R이 1이라면요. 공비가 1이란 얘기는 계속해서 1씩 곱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모든 항이 뭐란 뜻이야? A 곱하기 1은 A, A 곱하기 1은 A. 모든 항이 A란 뜻이야. A가 n번 더해졌으니까 이 값은 NA가 돼요. 근데 하나 더 써주세요. 지금 합공식에서 1-R분의 A 곱하기 1-R n제곱을 했잖니? 얘들아, 분자 분모에 똑같이 -1을 곱해도 상관없지? 분수식에서 A분의 B랑 AC분의 BC는 같잖니? 나는 분자분 똑같이 -1을 곱할게. 그럼 1-R이 R-1이 되고 A 가로하고 R의 n제곱 빼기 1이 돼요. 그러니까 1에서 R을 뺐다면 분자도 1에서 R의 n제곱 빼주고 R에서 1을 뺐다면은 분자도 R의 n제곱에서 1 빼면 되는데 왜 공식을 둘 다 알려주냐? 첫 번째 식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써주세요. 그래야 분모가 양수 나와요. 두 번째 식은 분모가 1보다 클 때 써주세요. 아시겠죠? 방금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좀 다른 내용이긴 하네요. 8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다. 제2항과 제4항의 합은 20이고 4항과 6항의 합이 80일 때 제 n항과 n항까지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써도 될까요? 제2항은 첫째 항에다 공비를 몇 번 곱한 거니? 제2항은 첫째 항에 공비 몇 번 곱한 거야? 한 번. 그럼 바로 AR 써도 될까? 아니면 써줄까? 아니면 이렇게 쓸까? AR 더하기 네 번째 항은요, 공비를 3번 곱한 거예요. 20. A4 플러스 A6은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5제곱이다.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의 공비의 지수가 더 크니까 아래를 활용해서 위 식을 끌어내려고 하거든? 즉 밑에 있는 식을요 R제곱으로 묶어본다면 AR 플러스 AR의 세제곱하고 묶여요. 근데 위에서 이 값은 20이라 했잖아. 그래서 R제곱은 4가 되고 공비는 양수니까 2가 됩니다. 자, R이 2다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8A는 20. 고로 A도 2가 돼요.
그래서 일반항은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정리하면 2의 n제곱 되겠고, 자, SN은요. 공비가 2로서 1보다 크니까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에 대입해서 합을 구해볼게. 2 빼기 1분의 2 가로하고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분모가 1이니까 무시하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등비수열에 관한 문제가 숙제로 나갈 건데 꼭 일반항과 등비중항과 합공식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필요한 거니까. 이제 9번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첫째 항과 공비 가지고 AN, SN 구하는 거 했는데 이제 반대야. 이제는 SN이 주어져 있어. SN 가지고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래. 앞에 너희 잘 이해 못했던 부분 있잖아. SN 가지고 일반항 구했던 거. SN에서 SN-1을 빼면은 AN과 같다 했었지. 그 개념이 그대로 쓰일 거거든. 기억나? 그리고 등차수열에서 6번 말할 때, 설명할 때 얘랑 얘는 같다 했어, 다르다 했어. 다르다 했어. 얘는 상수항 때문에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안 된다 했었거든. 이 내용이 등비수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거 설명할게요. 9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다음 SN 가지고 AN 구해보래요. 자, 그럼 기본식이 AN은 SN에서 SN-1을 뺀 값이에요. 조심할 거 n은 2 이상이다. 대입해 줄게요. SN은 3의 n제곱 빼기 1, SN-1은 3의 n-1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럼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앞에 마이너스 1과 뒤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플러스 1은 소거되니까 생략했어요. 공통인수가 3의 n-1제곱이거든? 그럼 앞에선 3의 1제곱이 뒤에선 1이 묶여지잖아? 결론적으로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돼. 조심할 거 n이 2 이상일 때.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왜 두 번째 항부터라 했어?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1이니까 이 두 번째 항부터 이 식이 적용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은 뭘 이용해서 구해한다 했어? S1과 같다 했거든. 자, 주어진 SN에다가 1 대입해주면 2가 나와. 근데 내가 위에서 구한 일반항에도요, n을 1 넣어주면요, 3의 0제곱은 1 되어서 얘도 2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도 2 나오거든요. 굳이 얘를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결론.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즉 등비수열이다. 여기 오타가 있어요. 2로 바꿔주세요. 자, 두 번째 식은요. 로그로 표현되어 있네. SN 더하기 2. 진수는 한 번 미친 영원한 및 2의 n제곱과 같다.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구나.
AN은 SN에서 SN-를 뺀 식과 같다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2 2의 n제곱 빼기 2의 n-1제곱이니까 역시 2의 n-1제곱을 공통에서 빼내면 2의 n-1제곱이 돼요. 첫째 항은 따로 구해줘야 돼. 첫째 항은 S1과 같거든. SN 이 식에 n을 일러주면은 2 빼기 2에서 0 나와. 근데 내가 구한 일반항에 일르면은 0 안 나오는데 얘들은 구별을 써야 돼. AN은 2의 n-1제곱이다. 다한 n이 이상일 때. 그 다음에 A1은 0이다. 얘는 그래서 제2항부터 등비수열이다가 되는 거라고. 그럼 둘의 차이가 뭘까 대체? 왜 이렇게 다를까?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거듭제곱이 있어. 이렇게 3의 n제곱, 2의 n제곱 보이지? 이 거듭제곱에 곱해진 수와 상수항. 자, 여기서는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지? 둘 더해서 얼마니? 0이 나오죠? 근데 아래는요?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2거든? 거듭제곱에는 1이 곱해져 있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잖아. 이때는 a 더하기 b가 0이 안 됐죠? 즉 a 더하기 b가요 0이 되어야 첫 장부터 등비수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둘 장부터 등비수열이에요. 이제 이거를 밑에 정리할 거예요. 오늘 하나의 등비수를 가져와서 SN을 구하면 1-R분의 A 곱하기 1-R n제곱이라 했어 얘들아. 이거를 좀 따로따로 써볼게. 1-R분의 A 빼기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그러면 상수항하고 R의 n제곱 곱해지는 개수를 봐봐. 어때? 더하면 얼마 나와? 동그라미 친 부분 더하면? 0 나오지? 이거 한 개 있으면은 첫 장부터 등비수열 된다고. SN을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 꼴로 정리했을 때 A 플러스 B의 합이 0이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다. 그럼 11번. A가 얼마고 B가 얼마예요? A가 2의 n제곱의 개수 3이고 B는 상수항이에요.
얘가 등비수열 되려면 둘이 합이 얼마 돼야 한다고? 0이 돼야 한다 했잖아? 그래서 K가 바로 얼마 나와? 마 3이 되는 거라고. 재훈아 좀만 버텨. 근데 이 공식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이제 하도 뭐 이렇게 우리가 누적되는 게 공부하는 게 많아지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구하셔야 돼. A에는 Sn 빼기 Sn-가 같다 있었어. Sn은 3 곱하기 2n제곱 플러스 K. Sn-1은 3 곱하기 2의 n-1제곱 플러스 K. 자, 빼주면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고, A1은 n에 일러주면 6 더하기 K네. 너희 둘이 같아야 첫 장부터 등비수열 되는 거야. 그래서 n에 1을 넣어주면은 3은 6 플러스 K다. 해서 K는 마이너스 3이다. 내가 구한 식의 일러온 값과 실제 일이 같을 때 첫 장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까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12, 13번은요) 학교마다 틀리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아무래도 컴퓨터보다 사람 수에 더 많이 의지해서 이런 이자 계사법을 되게 중점적으로 가르쳤거든. 근데 요즘은 이걸 다 컴퓨터로 해줘. 컴퓨터가 다 해줘. 너희 그리고 적금 들어봤어? 들어봤어? 어우인데? 들어봤어? 은행 가본 적 있어? 이게 너희 실생활과 요즘은 이제 연관이 안 돼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금을 하던 시대고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나처럼 은행을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할 리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론이니까 한번 들어보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사실 또 불러도 되긴 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둘을 설명할게. 너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저금했다 해봐. 이거 쓰지 마. 줄 거야. 근데 이 10,000원을 은행에 저금하면은 이율을 5%를 준대. 자, 10,000원에 5%면 얼마예요? 이건 알잖아. 10,000원에 5% 500원이죠? 그죠?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달리법이고 두 번째가 복리법이에요. 달리법은요,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야. 즉 10,000원 저금했지. 그러면은 1년 뒤에 얼마 준다. 500원 붙여서 1,500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돼.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쳐가지고 500원 주는 거야. 근데 나 당장 1,500원 필요 없어. 그냥 이 돈 그냥 계속 은행에 묵혀놓을래. 하면은 또 1년 뒤에 이자를 받는데, 또 이자 얼마 받아? 500원을 받아서 2년 뒤에는 11,000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내 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야. 내 원금이 500원이었지? 500원에 내 원금 10,000원이었지? 10,000원에 5%인 500원이 계속 해마다 붙는 게 달리법이에요. 반면에 복리법은요, 내가 10,000원 저금했어. 1년 뒤에 얼마 됐어? 1,500원이 되었잖아.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제 내 돈을 1,500원이나 취급해 주는 거야. 해서 만약에 2년 뒤에 돈을 찾으면은 1,500원에 대한 5%인 이만큼 이자를 쳐주는 거야. 내 돈에다가 이자를 이렇게 주는 거라고. 달리법은요, 내 돈 10,000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고요. 복리법은 내 돈과 이자가 붙어서 이걸 합쳐서 원리합계를 하거든.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 해서 원리합계를 하는데, 원리합계에 대한 또 이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너희한테 이익이겠어? 달리법보단 복리법이 더 이익이겠지.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요, 달리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복리법으로 이자를 계산해 주거든. 1년 뒤에 1,500원이 되었어. 다시 그 돈에 대한 5%가 이자가 붙는 거야. 계속해서 거듭해서 곱해주는 게 복리법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원금이 A고 연이율이 R이라 해보자. 자, 달리법. 처음 내 원금 A야. 1년이 지났어. 얼마 받을 수 있어? A 플러스. 내 원금 1에다가 이율 R 붙어서 A하고 1 플러스 R. 이게 1년 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야.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또 이자가 R만큼 붙은 거거든. 그래서 1 플러스 2R. 그래서 N년 뒤에는 1 플러스 NR이 돼요. 그러면 내가 N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돈은요.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NR이 되는데요. 복리법은요. 자, 내가 A만큼이 저금을 했어. 그러면 내 돈은 1년 뒤에 A 곱하기 내 원금이 1이고 이자가 붙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나 당장 이 돈이 필요 없어. 은행에 계속 나 둘래. 그럼 은행에 두면은 잘 봐. 이제 이 밑에 쓸게. 우선은 계산 방법을. 내 원금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된 거거든. 이 돈에 대해서 내 원금에다가 이율이 붙여서 2년 뒤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즉 원리합계가 돼요. 이게 1년 후에 내 돈이거든. 이거에 대한 이자가 R만큼 붙었다고. 그럼 다시 3년 뒤에는요.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R만큼 붙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 원금에다가 이 돈에 대한 이자 R%가 붙었다고요. 그래서 너희 둘을 더해주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공통인수이고 1 더하기 R이 곱해지는 거니까 3년 뒤에는 A하고 1 플러스 R의 세제곱만큼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N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거야. 얘들아, 누가 더 클까? (5년) 뒤에 달리법은요. 이런 계산법을 따르거든요. 대략 1.6이 되죠. 얘는 1.1의 5제곱이 되잖아요. 이거 계산기 때려보면은 보여줘? 여기 계산기 어딨어? 진짜 갤럭시가 좋네. 계산기 로고가 안 예쁘다고 지워버렸다. 응? 아이패드에서 계산기 로고가 안 예쁘다고 지워. 아 진짜? 1.61051 정도 나온대. 미세한 차이지만 거듭 지구이 더 커요. 우리는 이재용 회장한테 잘해야 돼.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잖아. 자, 그러면 너희가 저금을 했을 때 나의 돈이 어떻게 불어가는지 그거의 계산법에 대해 설명할게요. 자, 이거 3분, 저거 3분에서 6분 만에 끝내볼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알아. 시험 문제 나와요? 나와요. 얘들은 천천히 해도 되거든. 너 무조건 외워야 돼. 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서 2등분해서 잘 써라. 1번. 매년 초에 적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정기적금 같은 거 있어요.
매년 말에 적립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할부금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을 해봤어야 알지. 이것도 시대상을 못 따라가는 문제라니까. 솔직히 안 해도 돼. 컴퓨터로 몇 번 누르면 딱 나와 계산. 혹시 네이버 계산기 써본 적 있어? 적금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쳐서 한번 해봐봐. 내가 10만 원씩 매달 뭐 10만 원씩 저금했는데 뭐 3년 동안 저금한다. 나의 원금이 얼마 되는가 이런 거 나오거든. (1년) 초, (2년) 초, 좀 귀찮지만 써보자. n-1년 초, n년 초. 지금 내가 이 이론은요 1년에 한 번 저금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저금하는데 1년에 한 번 저금하는 가정을 했어. 내가 해마다 1월 1일에 A만큼 저금을 한 거야. A. 예를 들어서 해마다 1월 1일에 10만 원씩 10년 저금했다 해봐. 10만 원씩 10년 저금하면 얼마니? 100만 원이지. 근데 은행에서 뭘 준다? 저금을 하면은 이자를 줘. 이자까지 생각하면은 내가 10년 뒤에 얼마만큼 돈을 받을 수 있나 그걸 알아보자는 얘기거든. 그리고 저금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적금은요 1월 1일 저금했죠. 언제 찾을 수 있어요? 10년 뒤 시중은행에서는 1월 1일에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표정들 어떻게 하면 좋아? 2021년 1월 1일에 저금을 했어. 그러면 21년, 22, 23, 24, 25, 6, 7, 8, 9, 10, 30년 1월 1일까지 저금을 했어. 나는 이 돈 언제 찾을 수 있어? 2031년 1월 1일에 찾을 수 있어. 지금 내 말 이해돼? 만의 개념 알아? 만? 저금하고 꽉 채워 10년을 꽉 채운 날짜에 돈 찾을 수 있다고? 알겠니? 자, 이렇게 저금을 했어. 근데 이론상으로는요. 아, 힘들다 진짜. 그냥 편하게 2001년 1월 1일 저금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언제야? 2010년 1월 1일에 마지막으로 저금했어. 하지만 실제로 은행에서 돈 언제 너희한테 돌려줘? 2011년 1월 1일에 주거든? 원래 이런 개념이거든? 하지만 이 이론상으로는요. 언제 돈을 주냐면요. N년 말에 줘요. 그러니까 이때 주는 게 아니라 2010년 12월 31일에 줘요. 시중은행은요. 다음에 1월 1일에 주는데 우리 이론상은요. 10년 12월 30일에 돈을 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어떻게 계산하냐? 이 N년 초에 저금한 돈은요. 은행에 몇 년 동안 있었니 얘들아? 이 돈은 정확히 은행에 몇 년 있었어? 1년 있었어. 그러면 나는 이자를 몇 번 받을 수 있어? 한 번 받을 수 있어. 그 한 번 받은 돈이 다 해서 얼마다? A하고 1 플러스 R이야. 1은 내 돈이고 R은 은행이 준 이자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때 저금한 돈은요. 은행에 몇 년 동안 있었어? 2년 있었지? 그럼 이 돈은요. 이 시점에서 이자를 2번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이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되고 첫 해 넣은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저금한 시점이 다르잖아요. 그럼 각각의 돈마다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어떻다?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은행에 오랫동안 있었던 돈은요. 은행에서 이자를 계속 차곡차곡 챙겨주거든. 많이 주지만 은행에 얼마 있지 않았다면 이자를 조금밖에 안 줘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요. 저금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돈마다 N년 말의 가치가 달라. 그 가치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돈의 합계가 내가 최종적으로 돈을 찾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야. 근데 보니까 무슨 수열이야? 계속해서 1 플러스 R씩 곱해져 있지. 이거는 등비 수열이야. 자,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도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N개야. 그래서 적립 총액 SN은 등비수를 합공식으로 쓰면 되거든. 공비 1 플러스 R 빼기 1 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 중괄호 하고 공비의 N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정리하면 R 하고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우리 채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 두 번째 이거 빨리 하고 가자. 두 번째는 매년 말에 저금을 한대. 방금 초에 저금했지. 이번엔 말에 저금해. 첫 해 말에, 둘째 년도 말에. 아직 할부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셔서 이거를 잘 이해 못하겠는데 저같이 할부 인생들은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었다 생각해봐요. 100만 원 긁었어요. 오늘 긁었어 오늘.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 돼? 이 돈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내 돈을 대신 카드사가 내준 거거든. 나는 카드사한테 돈을 갚아야 돼. 근데 당장 오늘부터 갚는 게 아니야. 한 달 뒤부터 갚아. 그래서 이 말이라는 시점이 온 거야. 오늘 긁었어. 2월 말에 갚고 3월 말에 갚고 4월 말에 갚고 해가지고 12월 말에 하면 딱 끝나는 거지. 그래서 말을 시작해서 말에 끝나는 개념은 이제 보통 할부금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계산 방법은 똑같아. 자, 첫 해 말에 A1씩 A1, A1, A1.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제가 카드사한테 돈을 빌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자까지 갚아야 돼요. 자, 그 이자를 얼마만큼 갚아야 하냐. 그 돈의 계산법은요. 항상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돈의 가치를 세면 되거든. 자, N년도 말에 이 A1 갚은 거는 그냥 A1과 같아요. 자, N-1년도 갚은 A1은요.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A1 갚았지만 카드사도 뭘 받아야겠어 나한테. 수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수수료를 몇 번 받는다? 이 돈에 대해서 한 번 받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맨 처음에 A 곱하기 1 플러스 R 0제곱을 시작해.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제곱으로 끝나요. 그래서 말의 적립한 금액은요. 첫째 항이 A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고 항은 총 4개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R 빼기 1 분의 첫째 항 A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다. 그래서 위랑 아래랑 저금한 시점에 따라서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니 A니 하고